좀 더 이 위기 상황에 대하는 우리 정부의 평화관리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꼭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외교의 큰 방향,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 합동군사훈련, 이걸 계속 강행하고 돌아오는 3월달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여기다가 한미일입니다. 미국, 일본까지 끼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한을 견제한 이 패권적인 이러한 행태를 윤석열 정부는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분단국가인 이 한반도에 얼마나 위기인가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의 대북 정책은 한미일의 패권 동맹의 하위 체제로 전략해서 대북 정책의 자주성이 전무한 이런 외교 정책은 즉시 폐기되어야 된다. 두 번째, 역대 정부가 합의한 남북 정상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신뢰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보수 정부조차도 합의한 72년 7.4 공동성명, 92년 남북기반 합의서를 포함하여 역대 정부가 합의한 남북 정상 합의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남북한의 신뢰를 깨뜨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북한의 가장 큰 약점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의 인권 문제고 다음으로는 국제사회의 핵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한반도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한반도 이 평화 관리를 어떻게 해서 대화의 건을 놓치지 않고 이걸 이어가느냐 하는 것이 현재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북한의 가장 단점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통일백서에 전에는 2페이지 정도인데 9페이지까지 이걸 까발리고 유엔 총회에서 또 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폭로하는 것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건지 전쟁을 하겠다는지, 저는 도대체 기본적인 이 대북 정책을 세우는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는 남북 정상 합의에 따라 제정된 정말 대북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참 어렵게 우리가 합의한 것, 이것이 거구단체의 고발로 지난 2023년 9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무효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 부분 제1조 3항의 비무장지대 공중상호 비행금지 구역을 효력 정지시킴으로써 접경지역의 6해공 모든 완충지대가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는 누구든지 군사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옛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섯째로, 저는 최근에 통일부 장관이 2024년 통일부 정책으로 밝힌 장로원 급진 정책, 지난 10월 정권 정리를 다루는 노골적으로 국체제를 성립시키겠다는 특수 통일 정책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대북 친미 강화 주문의 연장선상으로서 저는 이것은 적시 사과하고 우리의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 이건 반드시 우리가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로, 남북한이 정식 군사 분야를 넘어서 가장 공감을 갖는 협력 분야가 일제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상고사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감을 느끼면서 만날 수 있는 이 분야인데 2023년 3월 6일 윤석열이 집권해서 최초로 3월 6일 기시다와 정상회담에서 일제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해서 모든 면책을 해주는 이와 같은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저는 이 정권의 맨낯이 뭐냐 하는 걸 보여주고, 또 사법부도
정권의 눈치를 본 듯 윤정부 들어와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매춘부를 하고 이런 사람을 전부 다 무죄라고 풀어줘 버렸습니다. 저는 끝으로 정부는 최소한 상계에 있는 한반도 정책에 전쟁을 부르고 신뢰를 깨뜨리는 이러한 정책과 행태를 즉시 시정하고 폐기할 것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를 만약 계속 지속한다면 온 국민이 헌법상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 전체 평화 파괴에 책임지고 있는 이러한 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사법적인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